네, 안녕하십니까. 뱅크글로벌의 이은중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금융 IT 회사입니다. 먼저 금융 IT 시장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금융 IT 시장은 모든 IT 시장 중에서 IT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이고 앞으로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를 거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머징 AP 지역, 즉 동남아시아 지역의 금융 IT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금융 IT 시스템이 고도의 정업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구축 기간도 길고 구축 후 교체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출이 한번 발생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이 시장은 금융 IT 업무와 그리고 IT 금융 산업과 IT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하여도 그것을 실제로 고객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구축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네.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가장 큰 메가 트렌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네. 가트너가 작년에 발표한 하이퍼사이클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코어뱅킹 시스템이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동남아시아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RFP를 보면 코어뱅킹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제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봐도 이쪽에 박스를 보시면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만부나 소프트머신, 텐엑스 등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회사가 등장하고 있고 그들의 기업 가치가 수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 배경은 과거에 서버 기술이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전환되던 시기에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세대 교체가 이번에 유닉스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이번에 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미 6년 전에 필리핀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코어뱅킹 시스템을 가동하고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이 시장의 강자입니다. 네, 다음 장면. 저희가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코어뱅킹 시스템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영업점, 또 뭐 ATM 아니면 모바일 앱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채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같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고객에 대해서는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널 시스템은 사용자 접점에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고객 데이터나 어떤 계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처리는 실제로 중앙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코어뱅킹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어뱅킹 시스템은 모든 채널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서비스 요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24시간 365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고요. 또 업무적으로 보면 신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어떤 제휴기관과의 어떤 제휴라든가 아니면 규정의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어떤 업무 요건의 변경을 다 수용해야 하는, 대부분을 수용해야 하는 시스템이 코어뱅킹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비즈니스 전략의 어떤 변경에 맞춰서 아니면 비즈니스 환경의 변경에 맞춰서 금융 IT 시스템이 대응하는 어떤 대응 속도, 그것이 금융 IT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그 금융 IT 경쟁력의 핵심이 코어뱅킹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의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회사로 7개 국가에 진출하여서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일일 2억 5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임직원 412명, 작년도 매출액 715억 원, 누적 해외 매출액 1238억, CAGR 38%인 기업입니다. 특히 저희가 누적 해외 매출액 1238억은 국내 어떠한 소프트웨어 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저희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입증하는 숫자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의 컴퍼니 오버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에 뱅킹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글로벌로 가자라는 목표 하에 회사 이름을 뱅크웨어 글로벌이라 하고, 지금까지 뱅킹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과 글로벌 진출하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경조 의장과 제가 각자 대표로, 이경조 의장이 해외 사업을, 제가 국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연역입니다. 저희는 코어뱅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작업을 지난 1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과 같은 대형 은행의 코어뱅킹 시스템 아키텍처 수립 컨설팅을 하였고, 그렇게 하면서 확보된 자금으로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반이 되는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에 그 기반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유형별 코어뱅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중국의 마이뱅크, 한국의 K뱅크, 대만의 라인뱅크, 필리핀의 BPI 방코, 일본의 아이프로 등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단계를 거쳐서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확산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례 투자를 받았고, 지금은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그간 개발하여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래 파란색 부분이 저희가 1단계로 개발했다고 말씀드린 기반 소프트웨어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솔루션, 금융 상품 팩토리 등 7종의 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로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이고,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여기 은행, 카드, 캐피탈 등 6종의 금융기관 유형별로 개발된 금융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고,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소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희 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금융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번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금융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자체 개발을 선호하시는 고객께는 그 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흰색 숫자는 저희 제품이 판매된 고객사 숫자로, 저희 제품은 모두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았고, 가트너 등 유수의 시장조사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개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의 주요 사례입니다. 저희 코어뱅킹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K뱅크, 대만의 라인뱅크 타이완, 중국 엔트파이낸셜의 마이뱅크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었고, 뱅킹 사스 소프트웨어는 필리핀 BPI 방코를 필리핀 국가 최초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 팩토리 소프트웨어는 중국의 공상은행, 한국의 KB국민은행 등과 같은 초대형 은행에서 수만 종의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저희 자바 프레임워크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전행 표준 프레임워크로 지정돼서 자바 언어를 사용하는 은행의 모든 시스템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 설립 첫 해부터 중국 공상은행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였으며, 이후 일본,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에 진출하였고,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16년 설립한 중국 법인과 2017년 설립한 일본 법인은 현지화에 성공하여 직원의 80% 이상이 현지 국적이고 현지 법인 자체적으로 현지 파트너와 함께 중국은 자동차 금융 사스 소프트웨어를, 일본은 신용카드 소프트웨어를 영업하고 구축하고 기술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경영 실적입니다. 지난 14년간 몇 차례 매출 감소가 있었습니다만 창업 이래 연평균 38% 성장하였고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반복 매출이 30%를 넘어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가 진입 난이도가 매우 높은 금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만들면서 이루는 성과라는 점에서 저희 스스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회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인베스트먼트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모델의 강점입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금융기관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라이선스 피와 서비스 피를 받는데 그 매출은 일회성입니다. 통상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과 어플리케이션 유지 보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규모가 일회성 매출의 한 15% 내외이고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반복됩니다. 저희가 하는 사스 사업은 구독형으로 매출이 한번 발생하면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고객 수 증가나 추가 기능 사용에 따라 구독료가 자연 증가합니다. 사스 또한 사용 시스템의 교체가 용이하지 않아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사업은 소프트웨어 경쟁력만 확보되면 장기간의 반복형 매출이 지속 발생하는 성장성과 안정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 코어뱅킹 소프트웨어가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벤더의 가장 큰 기술적 어려움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은행으로부터 고유의 서비스나 신상품 개발 요구를 받는데 그 요구에 대응하려면 프로그램을 많이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AI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 기존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벤더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수용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고객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코어뱅킹 소프트웨어는 이번 기술평가에서 A를 받은 어떠한 금융상품도 정의할 수 있는 상품 팩토리와 어떠한 종류의 금융상품도 처리할 수 있는 범용 원장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서 저희는 어떤 종류의 상품 요건이 나와도 또 어떤 종류의 상품 원장을 관리해야 해도 또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 요청이 있어도 최소한의 프로그램 변경만으로 금융기관별 고유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 범용 업무 기능 컴포넌트라고 해서 상품 계약, 액터, 정산, 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떠한 종류의 상품 계약도 처리하고 어떠한 종류의 계산도 처리하고 어떠한 종류의 사용자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범용 컴포넌트입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 요구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금융상품 요구 이런 것들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와 경쟁사와를 차별화시키는 포인트이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패키지를 선정할 때 패키지 선정을 위한 POC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상품 사양을 주고 이런 상품의 사양을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종류의 POC에서 저희가 항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유연성 측면에선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신기술에 수용하는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저희 앞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것과 같이 저희는 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판매할 정도로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그 계층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기술은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새로 나오는 오픈소스, 새로 나오는 어떤 기술들을 계속 수용하면서 최신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평가받고 있고,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소프트웨어 우수성이 여러 고객 사례에서 입증됐는데, 첫 번째 것이 도입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과거에 인터넷 은행 라이센스를 2개 주고 두 인터넷 은행이 1호 인터넷 은행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K뱅크를 담당하면서 K뱅크의 시스템을 11개월 만에 오픈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경쟁사보다 4개월 먼저 시스템을 오픈했고요. 그 결과로 K뱅크가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있는데 시스템 성능 측면인데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측면에서 저희 기술이 매우 우수합니다. 모 금융기관에서 기존의 방식과 저희 방식을 비교했는데 배치는 4배, 온라인은 2배 빠른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유지보수 비용 측면인데요. 저희가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30%, 해외에서는 60% 경쟁사보다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시장별 고객 니즈에 맞는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췄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금융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또 구축형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또 공유형 SaaS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SaaS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인프라 소프트웨어와 구축형 소프트웨어와 SaaS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어떤 회사는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금융기관과의 폭넓은 관계 형성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의 용이성입니다. 저희는 범용 금융 상품 팩토리와 범용 금융 업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금융기관 유형별 코어뱅킹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범용 상품 팩토리와 범용 금융 업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수신 업무도 만들고 여신도 만들고 할부 업무, 리스 업무 등등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 경쟁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매우 효율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범용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저희 업무를 트랜잭션 뱅킹이라든가 코퍼레이트 뱅킹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라믹 뱅킹 쪽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범용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저희는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어플리케이션 영역과 기술 인프라 영역이 분리된 계층형 구조로 개발되어 있어서
신기술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저희 회사의 강점은 우수한 인력입니다. 한국의 금융 IT 업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코어 뱅킹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까지 한국의 코어 뱅킹 시스템 혁신을 이끌었던 전문가 그룹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고, 그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합류하고 인재를 육성한 결과 지금은 400여 명의 국내 최대의 금융 IT 전문가 집단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의 성장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일본 시장입니다. 한국의 금융 IT 시장은 최근에 PF 사태 영향으로 IT 투자가 주춤한 상황입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회복돼서 25년도에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에게 고무적인 것은 티어2, 티어3 금융기관이 패키지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금융 IT 시장은 규모가 27조로 매우 크고, 아까 앞에서 가트너 자료에서 보셨지만 연간 11% 고속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기존 패키지에 대한 불만과 클라우드 기술 도입 필요성으로 인해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교체 수요가 있고요. 특히 동남아시아는 국가가 주도해서 언뱅크드 국민을 위한 파이낸셜 인클루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은행의 IT 시스템 수준이 향상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동남아 시장의 티어3, 티어4 금융기관을 보면 2만 6천, 20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금융기관들이 섬 곳곳에 전국적으로 있는 아주 작은 금융기관들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의 IT 시스템이 고도화돼야 이 파이낸셜 인클루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동남아 국가 정책 당국의 생각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소규모 은행의 IT 시스템 수준 제고를 독려하고 있고, 소규모 은행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공유형 사스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금융 사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의 캐시리스 정책에 힘입어서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가 170개 있고 그들의 그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 수요가 강하게 있습니다. 또한 은행 시스템도 그간의 제로금리 영향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여 메인프레임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으로 나눠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시장을 인프라 소프트웨어 시장과 업무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선호하는 대형 은행과 저희가 업무 패키지가 없는 증권 보험사에는 프레임워크, 상품 팩토리, 성능 모니터링 등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계획인데, 저희 소프트웨어가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희 소프트웨어가 금융기관의 표준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티어2, 티어3 금융기관이 부족한 IT 예산과 인력 상황에서 높아진 고객의 기대 수준을 맞추고 대형 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자체 개발보다는 코어뱅킹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고,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공제조합 등 코어뱅킹 시스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9개에 이르고, 현재 정부가
제4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하고 있어서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사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의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업체로 다수의 레퍼런스도 갖추고 있어 이 시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등에 성공적으로 가동한 할브리스 금융 소프트웨어와 부동산 신탁사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인 ERP 소프트웨어를 적극 영업하고 있는데 각 영역에서 최고의 소프트웨어로 평가받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금융기관이 많이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 전략입니다. 일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 일본의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 최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회사인 GMO-PG, 일본 IBM의 자회사인 엑사와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고 일본 법인이 현지 파트너와 함께 자체적으로 영업해서 일본 진출 5년 만에 신용카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200억 원가량의 사업을 수주하였고 그 사업이 금년 12월 가동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사인 GMO-PG는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ASP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영업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고 금년 내 추가 사업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12월에 완료되면 시장 내 입지가 공고해지면서 후속 사업 수주가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 시장은 대형 은행부터 소형 은행까지 대부분의 은행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장인데 중대형 금융기관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만으로 교체 수요가 높고 소형 금융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스 방식의 선진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서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매년 30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기회가 있고 1000건 이상의 사스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는 작년에 뱅크웨어 아시아를 설립하고 현지 대형은행의 IT 총괄 수석 비행장직을 영임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영진을 구성한 이후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파트너망을 확립하고 적극 영업 중이고요. 저희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높고 필리핀 4대 금융그룹 계열사인 BPI 방코를 레퍼런스로 갖고 있고 그리고 사스 고객을 벌써 4개 이상 확보하고 있어서 사업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사스 파이프라인은 지금 27개를 확보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저희의 사스 사업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능 경쟁력과 비용 경쟁력이 강해야 하는데 저희 사스 사업은 기능 면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앱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가격 기능 비교표인데 세 번째 컬럼이 저희고 네 번째 컬럼이 경쟁사입니다. 여기 체크된 걸 보면 세 번째 컬럼이 기능적으로 아주 우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비용 효율화할 측면이 조금 있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게 은행의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과 나중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인건비인데요.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온보딩 프로세스 및 운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그리고 그 절차와 그 툴의 사용법을 교육해서 현지 인력에게 교육해서 비용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 법인과 일본 법인의 현지화에 성공하였고 현지 법인 중심으로 저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과 일본에서의 현지 인력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동남아 개발센터를 설립해서 동남아시아 고객의 기술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지 영업력을 강화하고 개발 원가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금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이후로 26년 이후로 타 대륙으로 이렇게 진출할 계획이고, 지금은 리테일 뱅킹 위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리테일 뱅킹에 머무르지 않고 트랜잭션 뱅킹과 코퍼레이트 뱅킹 쪽으로 업무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소프트웨어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고,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 시스템을 저희가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소프트웨어가 기능 확장에 유리한 구조라는 측면에서 기능의 확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동안 확보된 소프트웨어와 고객 레퍼런스, 영업망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동남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이 증가해서 M&A 사업과 AMS 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또 SaaS 사업도 크게 성장을 하여서 25년에 흑자 전환하고 26년에는 153억 이상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AI 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타 경쟁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저희만의 장점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차별화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고,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코어 뱅킹 API 셋과 코어 뱅킹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서를 AI에게 학습시켜서 코어 뱅킹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연세대학교 연구소와 함께 1년 이상 추진해 왔고, 이제 2년차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는 실제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 팩토리를 활용하여 전 세계 금융기관의 상품 정보를 담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상품 팩토리를 만들고 그것을 고객사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상품 정보로 담겨져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1000여 개의 상품 조건 템플릿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 자격이라든가 가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상품 조건인데, 그런 1000여 개의 항목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약관이라든가 금융 상품 정보를 AI가 읽어서 그러한 상품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상품 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개인 고객에게는 상품 추천이라든가 상품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상품 개발자에게는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을 지금 금년 10월에 있을 일본의 페어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출품한 계획으로 있고, 그때의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내년 중에는 상품으로 정식 발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30년에는 글로벌 탑5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